오늘은 밥을 안 먹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먹는 것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죠. 한의학에서는 비위를 후천의 본이라고 해서 태어나서 사람이 건강하게 먹고 사는 것이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잘 안 먹는 경우는 두 가지로 대략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소화기가 약하고 배꼬래가 작은 경우인데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체형적으로는 약간 마른 편이고요. 뼈대가 가는 세장형으로 얼굴색은 윤기가 없는 황색, 노르스름한 색을 띠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가 입이 짧은 거는 당연하고 밥을 잘 안 먹을 뿐더러 중간중간에 울렁울렁 한다든가 멀미가 난다든가 아니면 배가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손발도 찬 편이 많은데요. 이렇게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밥을 안 먹이면 굶기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굶기거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한 끼 정도 굶기면 그 다음 끼니에는 허겁지겁 먹기는 하는데 몇 숟갈 정도 먹다가 이제 안 먹는 경우들이 많고요. 오히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규칙적인 양을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인 양을 먹이다 보면은 위가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하게 돼서 소화 효소도 분비하고 위 기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먹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밥 먹기 전에는 간식 같은 걸 삼가하시는 편이 좋은데요. 특히 음료수나 단 것 같은 음식은 식사하기 한 1시간 전서부터 아예 일절 주지 않으시는 게 좋고, 간식 같은 경우 꼭 주셔야 한다면 밥 먹이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내에 그때 이제 간식을 주시는 편이 좋고요. 세 번째로 이런 아이들 경우는 가벼운 운동을 자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위가 약한 애들은 기가 약간 허약하고 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를 자꾸 돌려주고 기혈 순환을 해주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긴장을 좀 풀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땀이 펄펄 날 정도로 과격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은 피곤한데 입맛은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지 마시고 이제 가벼운 땀이 약간 촉촉하게 날 정도의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산책 같은 거가 좋고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중에 모관 운동 같은 것이 비위 기능이 약한 아이들에게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밥 먹을 때나 이렇게 밥 먹기 직전에 아이들을 야단치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하냐면 기운을 조금 올려주고요. 비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약을 먹이기도 하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화기에 좋은 혈자리에 침을 놓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식체가 생긴 경우인데요. 흔히 어머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체했다라는 건데, 밥을 잘 먹던 아이가 갑자기 밥을 잘 안 먹는다 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변이 시큼해지기도 하고 변비나 설사 쪽에 대변 이상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 전에 장염이나 아니면 구토 같은 질환을 앓고 난 다음에 그러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볍게 한 2, 3일 정도는 굶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위는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체기가 있는 경우는 스스로 소화시켜내는 동안은 음식을 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억지로 먹이시게 되면 식체가 더 심해져서 아이가 체기가 오래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는 2, 3일 정도 가볍게 굶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시고, 식체에 좋은 혈자리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손끝, 발끝 따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손끝, 발끝을 따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밥 잘 안 먹는 아이들, 이 두 가지 종류의 아이들에게 모두 좋은 혈자리를 먼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혈자리는 이제 보통 4개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합곡, 태충, 족삼리, 그 다음에 천추혈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합곡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렇게 온폭 들어간 이 부분이 합곡입니다. 태충은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똑같이 중수지 관절이 만나는 이 지점입니다. 중족지 관절이죠. 그 부분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합곡과 태충은 사관혈로서 체했을 때 따는 혈자리이기도 하지만 기혈을 순환을 시켜주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혈자리는 족삼리인데요. 족삼리는 이렇게 무릎을 보시면 무릎 밑에 양스란이라고 해서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삼촌하 지점입니다. 그 다리의 외측편에 속하는데요. 보통 어떤 식으로 재시냐면은 이렇게 다리 경골 조면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걸리는 지점에 요 가운데 마디를 대시고요. 이 앞쪽이 닿는 부분이 족삼리 혈자리가 됩니다. 사실 아이들은 몸이 작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마사지 해주셔도 좋고요. 체기가 있거나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 그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천추 같은 경우는 대장의 엄마혈, 배 쪽에 있는 엄마혈이라고 하는데요. 배꼽 양측 2촌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촌을 자신의 손 4마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3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꼽 양쪽으로 애기 손을 기준으로 해서 한 3마디에서 2마디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 바로 천추혈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대장의 모혈인 만큼 설사가 있거나 변비가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 모두 다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비가 아이가 있으면서 소화기가 약한 경우는 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주시고 천추혈을 당겨주시는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가 변이 무르면서 배가 아프다고 할 경우는 반대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시고 천추혈을 잡아 당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방차로는 대추차와 진피차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대추차는 이제 소화기가 약한 애들 중에서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 마른 아이들에게 좋은 차입니다. 근데 단지 대추차 같은 경우는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소화기를 그득하게 중만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고요. 조금씩 아이들에게 자주 주시는 편이 좋고요. 진피차 같은 경우는 귤껍질이죠. 이런 경우는 행기작용을 한다고 해서 우리 몸의 기혈을 순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위 기가 약해서 잘 맺히고 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진피차를 자주 끓여서 먹여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